지금 이 순간에도 금값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이 영상 3분이면 정리됩니다. 요즘 금값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기록적인 금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그냥 천장을 뚫었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 숫자 5.200달러.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가상 시나리오긴 하지만 2026년 1월에 국제금값이 온스당이 가격을 돌파하는, 그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싸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도대체 왜 뭐가 금값을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같이 찾아보시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갑작스러운 급등의 원인, 부재는 안전자산으로의 두피인데요. 투자자들이 왜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안전자산, 특히 금으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안전자산이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말 그대로 시장이 막 흔들리고 불안할 때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심지어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자산을 말하거든요. 뭐랄까 투자자들의 비상대피소 같은 거죠. 그리고 금은 바로 그 대피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투자자들이 금이라는 안정항구로 막 밀어놓고 있을까요? 자료를 쫙 분석해보니깐요, 핵심적인 이유가 딱 세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둘째는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안전한 게 최고야 하는 심리가 폭발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경고.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항상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땐 반드시 그 이면에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처럼 최고점에서 투자하는 게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상 최고치는 언제든 사상 최대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과열된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도 간결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아직 괜찮아, 안전자산 수요는 계속될 거고 이 상승세는 더 갈 거야 하는 낙관론이 막 힘을 내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너무 과열됐어, 언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서 급락할지 몰라 하는 신중론이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 팽팽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현묘가 투자 전략이죠. 이렇게 정신없는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실질적인 행동 가이드 몇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매수 전략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이건 뭐 투자의 기본기 같은 거죠.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잘 쪼개서 여러 번에 나누어 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도 관리되고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 위험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조정시 매수입니다. 가격이 잠깐 주춤하거나 떨어질 때를 큰일 났다가 아니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사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분석에서도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데요. 첫째, 부분 이익 실현. 가격이 막 오를 때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일단 내 주머니에 챙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손절 기준 설정.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버틴다, 나는 나만의 마진노선을 미리 아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금은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 자료에서는요, 균형 잡힌 배분을 추천하고 있어요.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많게는 15% 정도. 이 정도를 금액 할애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또 다른 자산의 성장성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을 맞추려는 조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미래의 전망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죠. 이 골드러시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단기 그리고 중기 예측을 통해서 금의 다음 행보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표로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언제든 조정에 올 수 있는 약간은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중기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나 각국의 통화정책 금리 같은 변수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요력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결국 최종 투자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 부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 상